민서야, 이 곡은 네 손으로 불가능해. 찰리 브라운 교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리허설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시립음악학교의 넓은 연습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순간에 10살 민서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겠지. 무대 위, 피아노 위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난이도 높은 곡. 어른 프로 연주자들도 기피하는 악마의 곡이었죠. 게다가 이번 연주는 오케스트라 없이 전곡을 독주로 풀어내야 했습니다. 교수는 팔짱을 끼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얼마나 무모하고 무능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도였죠.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재킷 속 작은 어깨, 발끝은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향하는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고 다른 누군가는 중간에 멈출거리라며 속삭였습니다. 건반 앞에 앉은 민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은 얼음장 같았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날카로웠습니다. 5분만 연주해보세요. 틀리면 바로 내려오도록 하죠. 교수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건반은 말을 안 하지만 네 마음을 대신 전해준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민서는 첫 음을 눌렀습니다.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손이 작아 옥타브를 잡을 때마다 손가락 끝이 힘겹게 건반을 붙잡았지만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중간부로 향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객석의 웃음기 섞인 시선이 하나씩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해한 패시지에 다다르자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교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거기서 멈추는 거야. 하지만 민서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악보에 없는 작은 변주를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이었죠. 곡의 흐름이 바뀌자 객석에서 미묘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울리고 손을 건반에서 뗀 순간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쪽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수까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거든요.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시립 콩쿠르 나가보죠. 민서가 피아노를 처음 만난 건 5살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오래된 가구 냄새가 배어있는 거실 한쪽에는 칠이 벗겨진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일한 사치품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낮에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언제나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건반 앞에 앉혔습니다. 민서야, 피아노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야. 건반은 말을 하지 않지만 네 마음을 대신 전해준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민서는 손이 작아 2 옥타브를 건너뛰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건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곡은 단순한 작은 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연주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별이 조금 더 반짝였네. 그 칭찬 한마디가 민서를 다음 날도 피아노 앞에 앉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악보를 읽는 법보다 먼저 곡의 이야기를 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멜로디는 숲속을 달리는 토끼야. 여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고
민서는 건반 위를 뛰어다니는 손가락 끝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민서만의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8살이 되던 해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골목으로 돌진했습니다. 민서는 그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서는 홀로 남았습니다. 친척은 없었고 어머니의 유품 중 가장 큰 물건인 피아노는 이웃집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시립음악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피아노 영재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었고 어머니의 지인들이 민서를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서는 낯선 도시에 있는 재단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재단 기숙사는 깔끔했지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하얀 벽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듯한 아이들의 시선. 그 속에서 민서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피아노만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죠. 그러나 재단의 음악 수업은 민서가 알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철저히 기술 중심, 속도와 정확성이 우선이었습니다. 감정과 이야기를 담는 연주는 비효율적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에서 민서는 찰리 브라운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악보를 들여다보던 민서를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손이 작군. 내가 할 수 있는 곡은 제한적일 거야. 괜히 욕심내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곡을 해. 그 말은 민서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대답 대신 악보를 꼭 지었습니다. 그 악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곡, 그리고 민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재단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신입생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첫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디션은 재단 내에서 가장 큰 연습홀에서 진행됐고, 심사위원석에는 각 분야 교수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대 뒤 대기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패시지, 빠른 템포, 정확한 박자. 그 모든 연주가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민서의 귀에는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민서의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민서. 민서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교수석 한가운데에는 찰리 브라운 교수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민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건반은 말을 안 하지만 내 마음을 대신 전해준단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첫음을 눌렀습니다. 홀 안에 울린 소리는 작지만 깊었습니다. 곡은 쇼팽의 발라드 한 번. 민서의 작은 손은 옥타브를 잡을 때마다 힘겹게 건반을 붙잡았지만 표정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감추기 위해 속도를 조금 조절했고 그 변주가 오히려 곡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울린 뒤 민서는 손을 건반에서 천천히 떼었습니다. 홀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찰리 브라운 교수는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에 무언가를 짧게 적고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민서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정은 좋았지만 손이 작아 한계가 뚜렷하군. 콩쿠르 같은 무대는 무리겠어.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건 교수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악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던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손이 닿자마자 오래된 종이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악보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오디션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피아노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악보를 꺼냈습니다. 이 곡은 그의 손에 너무 컸고 주변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말하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연습했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순간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스쳤습니다. 늦은 밤, 분식집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반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곡은 내 손으론 불가능해. 그날 오후 연습실 문이 열리며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찰리 브라운 교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악보를 덮어 콩쿠르 1차 곡으로 그건 안 된다. 너 같은 체구와 손 크기로는 도중에 무너질 게 뻔해.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네 생각이고 나는 수십 년 동안 무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 이 곡은 경험 많은 성인도 버겁다. 민서는 그 말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약속이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다음 주 전체 리허설에서 연주해 보도록 해.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불가능을 증명하려는 자리였죠. 그날 밤, 민서는 기숙사방 창문 앞에 앉아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교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중에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민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악보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어머니의 필기, 손가락 번호와 작은 격려의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손목 힘을 빼야 해. 박자를 세면서 호흡할 것.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적힌 문장. 민서야,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 해.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리허설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세상에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리허설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복도는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악보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사용감이 묻어있는 작은 연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연습홀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곡을 연습하거나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민서가 피아노 앞으로 가자 시선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 곡을 한다고? 미쳤네. 손이 저렇게 작은데. 민서는 그 말들을 무시한 채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찰리 브라운 교수가 입장했습니다. 손에는 연습 스케줄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서, 오늘 순서를 맨 앞으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곡,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봐. 그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발표였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에는 다른 학생들과 몇 명의 조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는 시계를 흘끗 보며 시작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첫 음이 울리자 홀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민서의 손은 작은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 옥타브를 잡고 빠르게 이어지는 음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중반부로 갈수록 곡은 점점 복잡해졌고 양손이 교차하며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관객석에서 들리던 잡담은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이 건반 위의 작은 손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이도 높은 패시지에 다다르자 손가락이 잠시 엇나갔습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속도를 약간 줄여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실수를 곡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변주했습니다. 교수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처였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리고 민서는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뗐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한 명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연습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수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은 부족했지만 내 연주엔 확실히 무언가가 있다.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곡을 무대에서 완주하려면 훨씬 더 단단해져야 한다. 2주 시립 콩쿠르 예선에 나가라. 민서는 그 순간 교수의 말에서 처음으로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들었습니다. 시립 콩쿠르 예선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14일.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마음속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바로 연습실로 향했고 하루 3번의 식사 시간과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온종일 건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 안에서의 민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335 모여 함께 곡을 분석하거나 서로의 연주를 들어주었지만 민서의 주변은 비어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3번을 준비하는 소년에게 다가오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한 도전이라며 애써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연습실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그를 지켜보는 학생도 있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 고독을 견디기 위해 더 깊이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손이 작은 그는 옥타브와 도약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 손목에 힘을 빼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면 금세 음이 거칠어졌기에 호흡과 함께 연주하는 습관을 몸에 새겼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손끝은 붉게 물들고 손목은 뻐근하게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기숙사 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옛 연습 기록이 담긴 기계였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손목을 살짝 풀어야 해. 이 부분은 숨을 들이마시고 왼손을 먼저 준비하렴. 그 목소리는 매번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손이 작으면 한계지. 교수님이 괜히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판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그렇다면 그걸 깨고 싶다. 눈을 감기 전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네 마음을 믿어. 예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둠이 깔렸고
복도 끝 전등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홀 안은 민서가 치는 건반 소리만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그는 마지막 악장 반복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있던 그녀는 민서의 연주를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3번 준비하는 거야? 민서는 건반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콩쿠르에 나가. 바이올린 부문이지만 너 연습하는 거 매번 지나가면서 들었어. 그녀는 이름을 리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서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반이 달라서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리아는 악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손이 작아서 힘들지 않아?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손목이 자주 아파요. 그래도 어머니와 약속한 곡이에요. 리아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 곡 좋아해. 근데 혼자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반주 맞춰줄게. 피아노 파트만 연습하면 심심하잖아. 민서는 놀란 눈으로 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이 곡을 연습해주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비록 콩쿠르 무대에서 실제로 함께 설 일은 없었지만 리아의 바이올린이 곡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민서는 건반이 손끝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음악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연습을 마친 뒤 리아는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내 연주, 그냥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 그거 무대에서 꼭 보여줘. 그 말은 그날 하루의 피로를 단숨에 잊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리아와 함께한 연습이 사흘째 되던 날, 민서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손목 통증도 전보다 줄었고 곡의 흐름이 몸에 한층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상황은 다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립음악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교 집합 시간, 찰리 브라운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시립 콩쿠르 예선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참가자들 실력이 고른 편이지만 한 명, 조금 특별한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 순간 교수의 시선이 민서를 향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미묘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이민서, 내가 선택한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맞나?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곡은 세계적으로도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다. 성인 전문 연주자도 무대에서 완주하기 힘든데 내 나이에, 내 손 크기로 가능한 일인지 모두가 궁금해할 거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홀을 둘러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예선 하루 전 공개 리허설에서 네 연주를 모든 학생과 교수들 앞에서 보여주거라. 그 자리에서 네가 완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곡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사실상 도전장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일부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아가 옆자리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 마. 너무 무리야. 하지만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겠습니다. 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번뜩였고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좋다.
내 선택이니만큼 그 무대는 내 책임이다. 집합이 끝난 뒤 리아가 복도에서 민서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예선 당일만 해도 충분하잖아.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리고 어머니와 한 약속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고 싶어. 리아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나도 네 옆에 있을게. 연습 더 하자. 그날 밤 민서는 연습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새벽까지 건반 위에서 손을 놀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습니다. 공개 리허설 당일 아침부터 학교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곡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서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칠 수 있을까? 손이 저렇게 작은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민서의 귀에 닿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습용 가방을 꼭 쥐고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리허설 순서를 기다리며 악기를 조율하거나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지만 민서의 차례를 앞두고는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담당 조교가 다가와 이민서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자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지만 심장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넓은 객석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의 연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난이도 높은 패시지, 손목 힘을 빼고 박자를 세며 연주하던 순간들, 그리고 리아의 바이올린과 함께했던 연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을 위해 쌓여 있었음을 민서는 느꼈습니다. 찰리 브라운 교수는 객석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린 첫 음이 홀 안에 퍼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이 작은 만큼 옥타브를 잡을 때마다 손목이 크게 움직였지만 그 동작은 오히려 곡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중반부에 이르자 일부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건반 위의 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했던 고난도의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빠른 도약과 교차가 반복되는 이 구간은 작은 실수 하나로 곡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순간 미끄러졌지만 민서는 호흡을 고르며 변주를 넣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짧은 변주는 오히려 연주를 한층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리고 민서는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객석 한쪽에서 박수가 시작됐고 이내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예선 무대에 올라가도 좋다. 그 말은 곧 불가능이라던 도전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개 리허설이 끝난 다음 날 학교 복도의 공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민서를 스쳐 지나가며 무리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슬쩍 눈인사를 건네거나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던 아이들이 민서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잠시 지켜보다 다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노골적인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자리로 향하던 민서는 낯선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랑 같이 앉을래?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학년의 수재로 유명한 첼로 전공생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리아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이 따뜻한 수프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민서의 마음속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식사 도중 첼로 전공생이 물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3번. 예선에서 전곡 완주할 거야?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리아가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완주할 거야. 내가 보증해. 그 대화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선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녁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손이 작으면 한계지.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야. 민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선에서 보여주면 되지. 그 생각이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악보를 펼쳐 마지막 악장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예선 당일 가장 피로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구간이었기에 집중력이 떨어져도 손이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마친 뒤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건물 창문 사이로 간간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이제 자신의 안에도 작은 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사흘.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30분 동안 손가락 독립 연습을 한 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는 연습실에 들어가 전곡을 2번 완주했고 오후에는 세부 구간별 집중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사이 리아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습이 끝난 뒤에도 시간을 쪼개 민서와 함께 곡을 맞춰주었습니다. 네, 왼손 베이스가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러워야 해. 그래야 멜로디가 더 살아나. 리아의 지적은 정확했고 민서는 그것을 곧바로 반영했습니다. 둘의 합동 연습은 단순히 반주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리아는 마치 객석에서 연주를 듣는 관객처럼 피드백을 줬습니다. 여기선 숨을 조금 더 길게 쉬어. 그래야 다음 구간의 폭발력이 살아나. 그 말대로 연주를 수정하면 곡의 흐름이 훨씬 드라마틱해졌습니다. 휴식 시간, 리아는 물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사람 처음 봐. 민서, 너 진짜 무대에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아. 민서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연습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건반 위를 누르다 보니 손끝이 점점 무뎌지고 손목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연습을 마친 밤, 얼음찜질을 하며 민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을 쉬게 하자니 불안했고 계속 쓰자니 통증이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선 무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음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습은 내 친구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그 친구도 지쳐. 네, 몸을 소중히 해. 그 말이 마음을 울렸지만 민서는 결국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선을 하루 앞둔 밤, 학교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내일을 대비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건반 위를 오가는 손끝은 하루 종일 반복 연습으로 인해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홀 안에 라흐마니노프의 멜로디가 흐르고 그 사이사이 민서의 짧은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마지막 악장에 다다랐을 때 손목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민서는 잠시 손을 멈추고 피아노 위에 이마를 대고 호흡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캠퍼스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고 멀리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었네. 그녀는 두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계속하면 내일 손목이 버텨줄까? 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연습이야. 리아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곡의 후반부를 흥얼거렸습니다. 민서, 내가 어떤 연주를 하든 난 이미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네, 연주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움직여. 그 말에 민서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는 말이 쉽게 나왔겠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조차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진짜 보여줄 거야. 어머니랑 나, 그리고 네가 믿어준 그거.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악보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어머니의 필기와 작은 격려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하단에 적힌 문장. 민서야, 내 마음이 건반 위에서 살아 숨쉬면 그건 이미 성공이란다. 민서는 악보를 덮고 조용히 불을 끄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무대가 계속 그려졌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함께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민서는 천천히 잠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선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이미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려 풀고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며 몸을 깨웠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따뜻한 우유로 아침을 마친 뒤 악보와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예선이 열리는 시립 공연장으로 향하는 동안 민서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과 나무들이 마치 느린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버스 좌석 옆에는 리아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자신만의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녀가 한쪽 이어폰을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흘러나온 건 잔잔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마음 가라앉히는데 좋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루비는 이미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자 악기를 조율하거나 악보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접수대를 지나 무대 뒤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있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손가락을 빠르게 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내원이 들어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순서, 피아노 부문 이민서.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땀이 맺혔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객석을 살짝 보니 관객석엔 심사위원 5명과 몇 명의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피아노 앞에 앉자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기 전 민서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첫 건반을 누르는 순간 깊고 단단한 음이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울림과 함께 민서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듯 했습니다. 손목은 유연했고 손가락은 정확하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초반부의 부드러운 선율이 끝나자 빠른 패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한음 한음을 온전히 느끼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시야는 오로지 건반 위에 머물렀습니다. 중반부, 가장 까다로운 도약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고 손목에 힘을 빼며 건반을 뛰어넘었습니다.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시간이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반부를 넘기자 민서의 호흡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홀 안은 여전히 숨죽인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피아노의 울림만이 맑게 퍼졌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악장이었습니다. 빠른 전개와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한 번에 소화해야 하는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한 화음을 울리며 악장에 돌입하자 손끝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손으로 넓은 도약을 감당해야 했기에 손목과 팔꿈치까지 유연하게 써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반복하며 몸에 새겼던 동작들이 무의식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빠른 패시지에서는 건반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졌고 페달을 밟는 발끝은 박자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을 향해 갈수록 숨이 가빠지고 손목 근육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박자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없어. 마지막까지. 그 순간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찰리 브라운 교수의 시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민서는 온 힘을 실어 화음을 울렸습니다. 홀 안을 가득 메우는 울림이 마치 한 줄기 폭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두 마디. 그 순간 민서는 마치 시간마저 느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감각이 손끝에 모였고 마지막 건반을 눌렀을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숨이 깊게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맴돌다 사라지는 동안 몇 초간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펜이 멈추었고 객석의 방청객들도 몸을 기울인 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사람의 손뼉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여러 명의 박수로 번졌고 이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사위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만큼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리아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해냈어, 민서. 마지막 악장, 진짜 숨이 멎을 뻔했어. 민서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숨이 멎을 뻔했어. 무대에서 내려온 뒤 민서는 대기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연주 때의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같은 부문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민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또 어떤 이는 짧게 좋았어 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인정의 기운이었습니다. 곧이어 진행 요원이 대기실로 들어와 안내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로비로 모여주세요. 결과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민서는 가방을 챙기고 리아와 함께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참가자들과 관계자들, 몇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무대 앞으로 나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심사위원장이 먼저 대회의 취지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곧 피아노 부문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3위 이름이 불렸을 때 민서의 가슴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위가 호명되는 순간 민서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 혹시 아예 순위에 못 오른 건가? 심사위원장이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피아노 부문 1위, 이민서. 순간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리아의 팔에 떠밀리듯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 소리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심사위원장은 악수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네 연주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게 사람들을 움직였네. 그 말에 민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봤지? 내가 뭐랬어. 완주할 거라고 했잖아.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연습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서는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트로피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선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예선이 끝난 지 이틀 후 민서는 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본선 곡목은 예선보다 훨씬 길고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곡과 함께 리스트의 라 campanel라까지 완주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구성. 게다가 본선 무대는 전국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연주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동시에 받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첫 연습날, 민서는 곡의 초반부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빠른 도약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손목이 쉽게 뻐근해졌습니다. 얼음찜질을 해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문이 열리며 찰리 브라운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본선 곡목은 받았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악보를 훑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내 손 상태로는 무리일 수 있다.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순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나갔습니다. 대신 연습실 문턱에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무대에서 무너지는 건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완전하지 않아서다. 기억해. 그날 저녁, 민서는 기숙사 방에서 손목에 찜질을 하며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교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예선에서 보여준 건 시작일 뿐, 본선에서 진짜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연습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건반 위에만 앉아있던 시간을 줄이고 손목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리아도 틈틈이 찾아와 곡의 흐름과 감정선을 함께 점검해 주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내 이야기를 끝까지 관객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해.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연습실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학교 안팎에서 인터뷰 요청과 언론 취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민서의 이름과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찬사도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거나 작은 손으로는 곧 한계가 온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다시 악보를 펼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대에서 모든 걸 말하자.
그것만이 답이다. 본선 당일 아침. 민서는 예정보다 30분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새벽빛이 남아 있었고 캠퍼스는 고요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연습복 대신 깔끔한 무대 의상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아가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허브티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관객이 있어도 내 무대야.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본선 무대가 열리는 대공연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진행 스태프들이 동선을 안내했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이미 다른 부문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앞 대기 구역에서 스태프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순서, 피아노 부문 이민서. 그 순간 심장이 더 크게 쿵쿵거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무대를 바라보니 수백 개의 좌석이 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국제 콩쿠르 심사 경험이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앉아 있었고 객석에는 중계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의 중앙의 피아노는 조명이 집중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걸어나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기 전 아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같이 있어주세요. 첫 건반을 누르는 순간 마치 홀 전체의 공기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소리로 시작해 점점 힘을 실으며 곡의 첫 구간을 이끌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손끝에서 감정이 전해졌고 그것이 그대로 음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관객석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리는 기묘한 집중 속에서 민서는 자신과 피아노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중반부로 들어서자 속도와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손목과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작은 손이지만 건반 위를 정확하게 지배했습니다. 페달을 밟는 발끝은 단 한 번도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에 쌓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연주가 후반부로 접어들자 민서의 몸과 피아노는 완전히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마지막 악장의 첫 화음이 울려 퍼지자 홀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빠른 패시지와 넓은 도약, 강렬한 화음이 연이어 몰아쳤지만 민서의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속도는 객석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사위원 몇 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시야를 건반 위에 고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소리마저 음악이 되게 하자. 가장 난이도 높은 구간,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른 리듬과 음을 주고받는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흐트러져도 전체 곡의 긴장감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호흡을 깊게 고르며 손목에 힘을 빼고 각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에서 터져나오는 음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양손이 동시에 건반 끝과 끝을 넘나드는 빠른 도약을 소화하자 객석 곳곳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온 힘을 실어 마지막 화음을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홀 전체를 가득 메운 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손뼉을 치기 시작하자
곧이어 수십, 수백 명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 박수 소리에 모든 고생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무대 뒤로 걸어 나오자 리아가 눈가가 젖은 채 달려왔습니다. 민서, 방금 건 그냥 연주가 아니었어. 그건 너였어. 민서는 짧게 웃으며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내 음악을 보여준 것 같아. 본선 무대가 모두 끝난 뒤 대공연장 로비에는 긴장과 기대가 묘하게 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표정을 굳힌 채 발표를 기다렸고 가족과 친구들은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 역시 리아와 함께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부문 3위 브라이언 킴.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민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2위 나탈리 루페즈. 순간 민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자리. 사회자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피아노 부문 1위 이민서. 순간 로비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는 잠시 제자리에서 굳어 있다가 리아의 손에 이끌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을 건네받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정말 해낸 거야. 심사위원장은 악수를 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 연주는 기술을 넘어선 감정이 있었다. 청중이 그걸 느꼈네. 민서는 목이 메어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오니 찰리 브라운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군. 처음 내 연주를 들었을 땐 가능성은 있어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내가 그 한계를 부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그 말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교수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의 1위는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부서라. 그 말은 칭찬이자 새로운 도전장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민서와 리아는 공연장을 나와 늦은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민서도 웃었습니다. 응, 시작이야. 이제 내가 보여줄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대회가 끝난 지 며칠 뒤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트로피는 기숙사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그 반짝임보다 더 크게 마음을 채운 건 이번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과 배움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리니 대회 때의 울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리아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악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음 무대에서 해보는 거 어때? 악보를 받아 펼쳐보니 민서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현대 작곡가의 곡이었습니다. 박자가 불규칙하고 변환이 많아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눈을 빛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겠네. 그날 오후 찰리 브라운 교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에 국제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내가 그 무대에 서길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서는 기숙사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찾아온 이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무대를 위한 나음의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창밖에선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고 그 풍경이 마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다시 악보를 펼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들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걸어갈 길과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첫 음을 눌렀을 때 작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생각과 함께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 더 많은 청중,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다음 여정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